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대리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이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 제한이죠. 27회 기출문제고, 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첫째는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그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법 118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처분행위 할 수 없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죠. 틀린 걸 찾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구나.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쌍방대리입니다. 자, 쌍방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만약에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으로부터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채무이행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고 이미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채무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곱씹음이 필요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데, 이 갑이 부담하고 있는 이 채무가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을은 스스로가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냐면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요 대리인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대리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고요. 본인은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죠.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는 거,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이 채권이 있다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항상 우리 민법은 기본적인 것을 물어봐요. 다만 채무이행 이렇게 외운 사람보다는 그 채무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곱씹음이 필요하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다만 본인의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원칙이라는 얘기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법정 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의 대리인이죠. 자, 우리가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죠. 부수적으로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X죠. 이거는 설명드릴 수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이라 보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그러면 을은 임의 대리인인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포시하고 X토지에 대한 대여번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죠. 29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된 기본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병이 상대방이란 말이죠. 일단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그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과 병 간에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갑인 것이고요.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이 효과를 없애는 해제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다, 취소다, 해제가 되면 그 무효다, 취소다, 해제의 효과도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 거냐면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니까 본인이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본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법률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도 곱씹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2번 질문을 보자고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됐어요. 해제는 적법한 거죠. 그러면 해제 효과는 갑,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병은 을에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 대리라면 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을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고 현명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면 항상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럼 해제 효과, 원상회복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니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요했다면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요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1번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이 진다. 맞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리인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내가 그 거래한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보통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을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므로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은요 유권 대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약하느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병이 이를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님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은 대리인 을은 계약의 체결, 취소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는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냐면 수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취소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취소에 관한 별도의 특별 수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마음들이 급하셔가지고 문제를 잘 안 읽고 지문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보시려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상대방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기억 맞네요. 니은변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으니까 갑 본인은 취소할 수 있고요. 맞죠?
디귿번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데 다만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을은 자신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것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요. 무권 대리인이 표현되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래요. 그러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자기 기하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하면 무권 대리죠. 따라서 2번 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가 아니라 X죠. 답은 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예요. 그렇지만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원칙이.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예외 없이 항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어요. 대리권 남용이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상대방도 이를 아는 경우 무효죠.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X입니다. 참 쉽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세 번째, 대리인의 사망.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 요 네 가지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사유고요. 따라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이 소멸되질 않아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아니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이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고요. 언제든지라는 말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틀린 질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번 우리 민법은 모든 법률행위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으므로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한 X토지 매매계획에 따른 잔금, 매매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대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자, 현명을 했죠. 그러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므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이 악이라면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선인 거예요. 다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악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읽어보면 4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악이고 대리인이 선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선인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악의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재,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원칙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X네.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죠. 원칙이 각자 대리고 수권행위 등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네요. 자,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기억 틀렸네. 니은 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보존행위 많은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두 다 틀렸기 때문에 5번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복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대리에 관한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